네, 매주 목요일 주요 사건 사고를 범죄학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민주당 이재명 대표 습격 사건부터 좀 보겠습니다. 경찰 수사는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피해자 김 씨의 왜곡된 정치 신념이 범행 동기다. 이렇게 경찰이 파악을 한 건데 어떤 진술들이 나왔던 겁니까? 예, 지난 사건이 발생되고 난 뒤에 경찰은 68명 규모의 이제 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지금 이제 9일 수사를 하고 난 뒤에 어저께 그 수사 결과를 브리핑을 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범행 동기인데 바로 이 김 씨 같은 경우는 이 대표에 대한 그 재판 연기 등, 즉 다시 말해서 제대로 처벌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는 생각에 불만을 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총선에서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줘서 다수 의석을 확보를 할 수 없도록 그런 의도로 이제 살해를 결심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예. 이와 이제 유사한 내용이 사실은 그 소위 변명문이라고 하는 거기에 자세히 여러 번 그 언급이 돼 있다라고 지금 경찰이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포렌식 그 자료라든지 또는 참고인 진술, 그리고 이제 그 범죄 심리 분석관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의 그 범행 동기는 주관적 정치적 신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범행을 공모했던 공동정범이라든가 또는 예. 뒤에서 교사를 했던 그 배후 세력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검찰에다가 송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하나 좀 따져볼게요. 일단 김 씨는 범행 전에 여러 차례 이제 그 답사도 다녀오고 수차례 현장을 쫓아다녔다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도 다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사실 이런 형태는 우발적인 것보다는 뭐 거의 대부분이 계획적인데, 지금 경찰 발표에 의하면 흉기 같은 경우는 지난해 4월에 인터넷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준비를 했다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충남 아산에 거주하고 있는 이 김 씨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부터 부산까지 올 때 KTX를 이용을 했는데 KTX 주차장에 자기 차를 놔두고 그 안에 자기 휴대폰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뭐 지갑을 두고 내렸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유심이라든가 이런 걸 제거를 해가지고 주차장 배수 관에 테이프를 붙여서 뭐 숨겨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것이 교통비를 낼 때 신용카드 대신에 추적이 어려운 현금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글쎄요, 지금 일단 뭐 정치인을 공개 장소에서 공격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검거되는 것이 뭐 거의 100%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왜 이렇게 과잉으로 불필요한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이런 행동을 그 선행적으로 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좀 준비를 했다고 보세요? 지금 그렇게 한 것은 뭐 본인이 나름대로 굉장히 자기의 어떤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보지만, 실제로 본인이 검거되면 그거 다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좀 불필요한 과잉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 뭐 비슷한 그런 폭행 사건들을 저희가 이제 보도를 할 때 범죄자들의 행동 특성들을 저희가 좀 이렇게 보도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이 피해자가 있었던 뭐 현금만 쓴다든지 뭐 주차장에다 뭘 놓고 뭐 휴대전화를 놓고 이동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범행을 저지르기에 앞서서 좀 참고로 삼을 만한 그런 행동들이 됐었던 걸까요? 보통 이제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카드를 쓰지 않고 현금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도주를 할 때 많이 쓰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때는 자기가 그 행동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 경찰이 추적을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약간 논리적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이라고 봅니다. 이해하지 못한 행동들이 좀 있었어요. 변명문에 대한 궁금증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압송될 때 취재진이 물었어요. 변명문을 왜 썼느냐라고 했더니 보시고 참고하세요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그 태도를 보면 앞서 처음에 언론을 모습을 드러냈을 때도 뭔가 좀 담담하게 정명만 응시하는 태도를 보였거든요.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태도는 어떻다고 보셨어요? 이것은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이유 목적에서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좀 더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나, 예. 어떻게 보면은 전형적인 어떤 그 정치범에 있어서의 정치 확신범,
그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죠.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예. 이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고 난 뒤에 뭐 자기가 담담하게 얘기를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기자들의 어떤 질문에 있어서 그거 한번 읽어봐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예. 자신의 행동은 상당히 뭐 나름대로 어떤 목적인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좌우간 그 행동 자체는 정당했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성 없는 태도라고 저희는 해석할 수 있는 반성이 있을 수가 없죠. 확신을 하고. 본인은 이제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예. 이 변명문의 전문을 경찰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궁금하기는 한데 왜 공개하지 않는 걸까요? 사실은 이제 약 한 뭐 7,764자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예. A4지 8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문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지 이 내용은 이미 나왔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왔는데 아까 그 범행 동기에서 발표를 했듯이 뭐 사법부 내 종북 세력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 대표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좌파 세력에 이 나라가 넘어갈 것을 우려했다. 뭐 이런 중요한 내용들은 다 나왔기 때문에 예. 그것을 왜 그 공개를 하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뭐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내용은 다 축약이 돼서 전달이 예. 됐다라고 봅니다. 신상은 왜 공개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1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피습 사건이 있었을 때요. 그때는 하루 만에 신상이 공개가 됐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왜 안 됐던 걸까요? 그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06년도 5월이었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특강법이 실제로 이제 시행이 된 것은 2010년이니까 그것이 도입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20시간 만에 경찰이 범인의 인적 사항을 갖다 공개를 했었죠. 예. 근데 실제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약 한 3분의 1 정도가 찬성을 갖다가 뭐 반대를 한 것이 아니라 반대가 한 3분의 2 정도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실제적으로 특강법의 살인 미수도 공개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보시면 살인범들 같은 경우도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통상 그동안에 살인 미수 혐의는 공개를 갖다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기에 좀 방점을 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 실제로는 뭐 지난번에 뭐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에 대한 어떤 공격, 그럼 그때는 왜 공개 안 했느냐? 예. 그때는 살인과 살인 미수 이런 것이 아니라 특수상해 혐의로 했기 때문에 아예 특강법에 관련돼 있는 강력 범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 공개가 안 된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 차이가 있었군요. 그런데 외신에서는 김모 씨의 신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이미 지난 3일에 이재명 대표의 습격범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정치 테러범들의 신상을 이렇게 공개하나 보죠. 참고적으로 해외에서는 정치 테러범뿐만 아니라 모든 예. 사람들 다 공개해요. 범죄를 일단 저지르면. 일단 범죄 저지르면 우리나라만 이 신상 공개가 무슨 어떤 사건이 날 때마다 이렇게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예. 뭐 외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뭐 옛날에 괌에서 우리 그 판사 부부가 가서 아이 그 낳았을 때 그때도 예. 바로 공개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예, 예. 이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별로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것이 뭐 이름, 직업,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그 범죄 전력, 마약 투약, 예. 그 경력, 그리고 이제 뭐 정신병력 이런 게 다 공개됐거든요. 그런데 뭐 사실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뭐 다 떠돌아다니고 또 이 사람의 얼굴 자체가 이미 거기서 현장으로 체포됐기 때문에 다 예. 알고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예. 뭐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무의미하다고 그런 네. 생각이 좀 저도 드네요. 마지막으로 정당 가입 이력이 비공개됐습니다. 정당법을 이유로 들었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좀 사문화된 법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예, 정당법 제24조에 보면은 범죄 수사를 위해서 당원 명부를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 관여했었던 그 관계 공무원들은 만약에 이 지득한 사실을 누설을 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금고에 처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사문화된 법이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정치권에서 이걸 만약에 그 누설하게 되면 경찰은 처벌받거든요. 예. 그 사람들에게 사문화된 법이니까 빨리 공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아이러니하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누설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예. 정당에서 그걸 발표를 해버리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찰에게 그걸 발표하라라고 강요를 하는지 그건 또 이해하기 좀 힘들다는 거죠. 예, 그런 이해관계가 좀 엇갈릴 수는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짧게 지금 뭐 공이 이제 검찰로 넘어갔다라고 앞서 말씀하셨는데 공범 여부는 일단 경찰은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는데 수사를 통해서 뭐 공범 여부가 또 밝혀질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이제 뭐 또 그 가능성 열어놓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현재까지는 경찰에서 발표했을 때 공범도 없고 교사범도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예. 실제로 이제 김 씨를 차량으로 태워줬던 그 외제 차량의 CCTV 같은 경우는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힌 것이 아니라 언론에서 이제 취재를 하다가 밝혀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되는 참고인들 다 조사를 했는데 예. 일단은 그것이 뭐 어떤 조력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거 없다라고 했으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검찰로 송치가 됐으니까 검찰도 지금 수사단이 꾸려져 있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수사를 해야 하는 걸 봐야 되겠죠. 예,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서요. 다방업주 연쇄 살인범 남성의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57살 이영복입니다. 이번에 머그샷도 같이 공개됐는데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어요. 머그샷 공개할 때 이번에는 이영복의 동의가 좀 필요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실제로 이용복 같은 경우는 본인이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머그샷을 통상 이제 30일 이내에 머그샷을 얘기를 하는데 예. 그것이 이제 공개가 됐고요. 실제로 이제 뭐 지난번에 그 교제하던 여성 집에 가서 가족을 살해했었던 그 이석준이라든가 예. 신림동 등산로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했었던 그 최윤종 같은 경우도 머그샷이 공개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이제 개정돼서 시행됨에 따라서 1월 25일부터는 이제 앞으로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 그 중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그 예. 사람의 동의 여부하고 상관없이 30일 이내에 머그샷을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저지르면 무조건 이제 공개를 해야만 한다. 이제 그렇죠. 그동안 사회적 요구가 참 많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전이라 이영복의 경우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했다는 말씀드렸고요. 이영복이 맥주를 주문하고 점주가 자리를 비울 때까지 기다려서 영업시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거는 계획범죄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철저히 이제 계획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예. 본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범행을 저지른 것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약하다고 느껴서 무시당한다는 느낌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데 저는 예. 개인적으로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나는 그동안 이런 심적인 문제가 있었어요라고 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예, 이용복의 그 범행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철저하게 여성이 혼자 있는 곳을 갖다 골랐죠. 예. 그리고 12월 30일에 한 명을 살해하고 30만 원을 가져갔고 1월 2일에 또 어디에 가서 금고 들고 나갔죠. 예. 1월 3일에 지갑 들고 나갔죠. 그리고 1월 4일 날 가서 1월 5일 날 살해하고 30만 원 가져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는 이제 3명 이상을 연쇄살인범이라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2명 이상만 돼도 연쇄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제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데 예. 그 과정에서 살해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긴 한데 두 번째 살해 같은 경우는 이양 살해를 했으니까 한번 다시 해본 것 같고요. 이것은 이제 범죄학적으로는 철저하게 금전 추구형 연쇄살인이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금품 빼앗을 목적으로 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예. 제가 뭐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뭔가 이렇게 희석시키는 그런 형태로 우린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교도소 생활할 때 뭐 약해 보이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정확한 살해 동행기라고는 볼 수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돈을 추구했거든요. 돈을 추구해 금품을 목적으로 살인까지 저지르면 이거 중형이 내려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강도 살인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뭐 무기 사형 이외에는 없습니다. 다방에서만 범행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다방을 고른 것은 철저하게 여기서는 다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여성이 혼자 있는 곳. 네, 그래서 늦은 이제 시간까지. 늦은 시간까지. 그래서 이제 뭐 심지어는 그 여성이 이제 나가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영업 끝났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시비 걸어가지고 여성을 폭행하고 살해했다는 거죠. 예. 그것은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1차 범행 이후 검거되기까지 6일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경찰 추적을 피해서 참 이리저리 많이 다녔고 경찰에 포착된 그 행동이 독특한 걸음걸이 때문이었습니다. 조금 더 빨리 검거됐더라면 2차 피해자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이제 1월 5일 새벽에 이제 2차 사건이 발생됐을 때 예. 경찰은 사실은 12월 30일 그 사건에 있어서 공개 수배를 준비 중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진도 구하고 뭐 이렇게 수배 전단도 만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조금 네. 빨랐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용복 같은 경우는 이 경기 북부 지역에서 2번이나 사진을 하고 난 뒤에 뭐 무서워서 자기는 뭐 딴 데 갔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의정부에서 남대문 시장을 거쳐서 옷 갈아입고 그리고 현금만 사용하면서 강원도 쪽으로 가서 결국 강릉으로 이동했는데 이 사람이 술만 먹으면 그 자세라든가 걸음걸이에 여러 가지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찰에서는 파악을 하고요. 걸음걸이 그 분석을 통해서 강릉에 있는 재래시장에서 걸어가는 이 이용복을 검거를 한 것이죠. 예. 아, 예. 끝으로요. 저희 주어진 시간은 이미 다 썼습니다만 네. 짧게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이영복이 교도소에서 나온 지 2달도 안 돼서 2건의 살인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이게 그 이영복은 경찰의 정보 수집 대상이었다고 하는데 출소자 관리가 허술한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지적이 있어서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사실은 이것은 참 이렇게 뭐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인데 네. 재범 방지를 위해서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정보 수집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지금 일단 연장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은 주요 강력범죄에서 절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은 1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정보 수집을 해야 되는데 11월 달에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2월 달까지 그게 되니까 이 경찰이 그동안에 정보 수집을 갖다가 왜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기로는 그 분기라고 하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비난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인력 문제도 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이면은 예. 그것에 대해서 관여하는 경찰관의 수가 3배로 증가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현실적인 어려움까지 저희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